뒤로 먼저 가가지고 심화 내용부터 본다. 5페이지 본다. 5페이지. 배경 설명부터. 그 1, 2차 세계대전이 언제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1, 2차 세계대전. 언제가 1차 세계대전이었어. 2차 세계대전이었고. 30으로 약간 이 정도는. 1914년 항구에서 인사하다가 기억나죠?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또 여기에 독립했죠. 항구에서 인사하다가 19 삼고 싶어서 일으킨 전쟁이 됐죠. 몇 년도에 지금 책 썼어요, 니부어가. 밑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인데 그 책 쓴 연도가 32년이죠. 요 사이다, 요 사이. 그렇죠? 양차 대전을 겪은 사람이야. 세계 대전의 청혹함을 가지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사람이다. 미국에 그 이성주의자, 평화주의자, 합리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이성적 인간이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고 역사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었어.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개인 도덕 가지고 가능하다, 인류 세계 평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게 터진 거지. 그리고 1920년에 이게 사실은 세계 대전은 유럽 쪽이고요. 미국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는 1929년에 뭐가 있었어요? 세계 경제대 공황이 있다.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동안 공장 역할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물건을 팔 데가 없어가지고 기업이 다 망한 거죠. 짧게 말하면. 그래서 심장이 한근 죽은 세계대 경제대 공황이었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개척한다고, 여기는 자본가들이 노동자 착취한다고, 자기 도덕적인 자본가들, 도덕적인 제국주의 유럽인들이 모여가지고 끔찍한 전쟁 일으키고 경제 대공황 같은 큰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다 혹시 통합사회 때 열심히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누가 무슨 대통령이 무슨 정책합니까? 경제 대공황 할 때 뉴딜 정책 누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 대공황에 쫄쫄 굶어가지고 벨트가 느슨해진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한 게 어떤 거야? 여기서는 니부어 입장에서는 국가의 강제적 개입이다, 그죠? 수정자본주의잖아요. 국가의 강제력이 행사된 거지.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니부어가 보기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케인즈의 유효수를 이루는 바탕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풀고 하니까 노동자들이 막 실업해가지고 막 못 벌어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전보다 좀 나아진 걸 보고 쓴 책이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죠? 내용을 보자. 자, 1차 세계대전 총력전 하면서 이제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다 이제 전쟁 당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성들이 투표권 얻는 게 확대됐다 그랬지, 유럽에서. 왜? 이전까지는 여성은 국가에 헌신하는 게 좀 남자보다 덜 했거든. 전쟁 참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를 지키지 않았잖아. 근데 여기는 총력전이니까 여성도 노인도 아이도 다 전쟁에서 끌어가지고 뭔가를 하니까 야, 우리도 이만큼 의무 다 하니까 해줘 라고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동원된 전쟁이에요. 이 세계 경제대공황 2차 세계대전 전체주의, 요거는 책 쓰고 난 이유인데 이 책이 좀 각광받게 된 이유가 이 책을 쓰고 나서 똑같은 일이 딱 발생한 거지. 2차 세계대전과 같은 큰 차역한 일. 특히나 그 유명한 얘기인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치 전쟁 범죄자가 전범재판 받을 때 생각보다 멀쩡한 개인이었다고, 그걸 보고 한나 아렌트라는 사회학자가 책을 썼어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나쁜 사람인데 우리가 보기엔 나쁜 사람인데 집단에 속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보니까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더라. 그게 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 제목이 딱 들어맞으니까 그때부터 이 책이 딱 유명해진 거야. 이전에도 유명을 했지만. 내용을 보면 도덕적 개인들이 모인 제국주의 국가들이나 자본가들이나 전체주의 국가들의 이익 추구가 집단 이익 위주로 흘러서 파멸적 결과를 초래하는 걸 본 거죠. 도덕적인 애들이 모인 집단인데 그 집단들이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이, 혹은 경제 대공황을 벌인 거고. 그래서 그걸 보고 쓴 책이 1번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입니다. 그 갈퉁도 책 제목이 그냥 사상 그 자체거든요. 갈퉁의 책 제목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입니다. 절대 폭력 쓰지 말랬지. 기억나니? 여기도 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가 책 제목이잖아. 이게 그냥 이 사람의 사상 그 자체야. 그대로 그냥 내용을 딴 겁니다. 어떤 개인하고 사회 중에서 누가 더 도덕성이 높다고? 개인이 훨씬 높다고. 얘는 필연적으로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어요. 집단은, 사회는, 국가는. 이해가니? 왜 그런지를 봅시다. 자, 아래쪽에 사회윤리 봅니다. 사회윤리. 개인윤리와 구별되는 사회윤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평화가 이루어질 줄 알았냐면 개인에게 도덕성을 강조하면 세계평화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
그래서 집단윤리라는 거는 그냥 개인윤리의 연장선상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처음으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이 단원 이름이 사회정의 파트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일 처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개인윤리는 개인의 도덕성은 어떤 게 윤리적 이상이냐면 3번에 씁니다. 이타성을 추구한다. 이타성. 그리고 사회윤리는 사회의 정의를 추구합니다. 개인윤리는 이타성, 사회윤리는 사회의 정의를 추구한다. 자, 그리고 땡땡의 도덕성과 땡땡의 도덕성 어디가 높습니까? 5번은 뭐겠어? 어디가 더 낮은 거야? 어디의 도덕성이? 집단의 도덕성이 5번에 더 낮고 그 다음에 개인의 도덕성이 집단의 도덕성보다는 무조건 높은 거죠. 따라서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더라도 비도덕적일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는 그냥 그 설명만 들어두세요.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왜냐하면 집단은 자기 반성 능력이 약해. 개인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도덕심에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집단은 그런 반성을 집단 그 자체로는 스스로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책임의식이 분산 안 되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해서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뭔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나쁜 짓에 대한 책임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산돼서 양심의 가치를 좀 덜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공동이익을 명분으로 자기 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건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건데, 숭고한 거였는데 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부정의보다는 집단의 부정의가 더 정당화하기 쉽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도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인은 도덕적일 수도 있고 비도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갈등은 이성, 이타심 이런 걸 통해서 양심 이런 걸 통해서 해결 가능하거든. 근데 하지만 사회는 필연적으로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의 경우에는 개인 도덕심만으로는 완화는 할 수 있다 친구들. 여기서 선지가 이렇게 나올 거다 뒤에. 오직 강제적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맞아 틀려. 이게 오직 강제적 방법을 통해서만 완화할 수 있다는 맞아 틀려. 완화는 평화적 방법으로도 완화할 수 있어요. 완화는 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해결 혹은 해소하려면은 반드시 강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완화는 할 수 있을지라도 밑줄 쳐놓으세요. 혹시나. 완전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력이 동원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도덕적 사회 구조 내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도덕적 개인일지라도 도덕적 삶을 살기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은 집단 이기주의가 구성원의 이성적 판단을 방해한다. 아래쪽에 나오겠지만 집단 이성은 맹목적일 거란 말이야. 개인 이성은 합리적이지만. 그래서 구성원의 이성적 판단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 도덕적 개인일지라도 사회 속에서는 도덕적일 수가 없다. 그래서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사회 구조 개선이 필요하면서 강제력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세상이죠. 왜 사회 개소 왜 이런 부정의가 발생하는지 밑에 사회 속 개인을 봅시다. 도덕적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도덕적 개인일지라도 집단 내의 모든 사람들은 사회 집단 내에서는 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경향을 가진다. 왜냐하면 집단은 집단 이기심을 위해서 집단 세력 확장을 위해서 개인에게 권력, 충성 이런 걸 요구하고 개인은 그 충성을 통해서 국가 안에서 안정감과 그 자기 보존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소속감, 안정 이런 거를 획득하기 때문에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개인은 집단에 헌신하는 거는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거야. 집단 내에서. 그래서 집단에 대한 맹목적 헌신은 그것이 이타성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된다고 하지만 이타성도 이타심조차 이기심으로 집단 이기심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야. 애국심은 이타적인 거거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군인들 2차 세계대전 때 많았지. 가미가제 특공대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를 일본 내에서는 어떻게 해서 숭고하다 이러면서 그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주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결국 집단적 차원에서 뭐에 불과하다? 결국 이기주의인 거 아니냐. 이기주의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대체로 집단의 무제한적 권력 행사에 토대가 된다. 개인이 이타적이고 남을 위하는 사람일수록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기 쉬워질 거예요. 오히려 그 이타심조차 국가는 그거를 이기심, 집단 이기주의에 이용한다고 봐요. 따라서 개인의 도덕 감정도 집단 이익을 위해 동원되면 비도덕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게 선의지입니다. 옆에 가로치고 선의지 적어놓으세요. 이 선의지는 이타심을 초월하는 거야. 여기에 선의지는 단순한 이타심을 아니라 이타성은 자기 중심적인 거거든요. 국가 내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그걸 통해서 집단 이기주의로 활용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선의지라는 거는 이
내가 무언가 헌신하는 남을 위한 이타성이 진짜로 사회 부정의 공헌하나 아닌가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선의지다. 그래서 선의지에 기반한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밑에 사회 부정의 원인 두 가지 외우세요. 윤재 물어볼 거다. 첫 번째, 집단 간 힘의 불균형입니다. 힘의 불균형. 힘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힘의 불균형 때문에 분쟁이 벌어져서 이 힘의 불균형을 균등하게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강제력이 필요한 거야. 자, 집단이 갖는 힘의 비율에 따라 집단 간은 정치적 관계가 수립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치적 관계라는 거는 힘이 세고 약하고에 따라 내가 얘를 이제 대화, 협력, 타협의 상대 이런 거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계를 본다고. 내가 너보다 힘이 강해? 그러면 집단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우리 집단의 세력 확대를 위해서 이 집단을 착취하고 뭐 뜯어낼 수 있고 뭐 그런 개념으로 집단 관계가 성립됩니다. 두 번째로 집단의 이기심이다. 집단의 이기심은 나와 있죠. 집단의 이기심. 근데 이 집단의 이기심도 결국은 개인의 이기심이나 이타심이 중첩되거나 전환된 결과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집단 이기주의의 원천도 개인의 이기심이다라고 하면 옳은 선지다. 옳은 선지. 자, 개인의 이기심이 모여서 집단의 이기심으로 표출되고 개인은 양심을 통해서 개인은 반성이나 양심을 통해서 도덕성 회복이 가능하지만 사회는 아까 안 된다 그랬죠. 자기 반성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회는 개인보다 쉽게 부정의한 행동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개인의 이성은 합리적 지성적이다. 7번에는 지성적 쓰고요. 지성적 합리적이지만 따라서 설득과 조정을 통해 갈등 해결이 가능하지만 집단의 이성은 맹목적 충독적이기 때문에 윤리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집단 간 관계가 규정될 겁니다. 그래서 1924년에 간통대 지진 예를 들었는데 일본인도 착한 일본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본인 개개인으로 조선인, 일본 이렇게 둘이 단둘이 만났을 때는 조선인에게 잘 대해주는 착한 일본인이 있을 수 있지만 관동 대지진 당시에 누가 이제 막 사회 혼란이 닥쳤잖아. 집단 대 조선인 대 일본인으로 만날 때는 어때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막 좀 무고하게 막 희생시키고 이러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리고 여기 마녀사냥 같은 것도 중세. 이 마녀사냥을 한 유럽 개인들도 착한 개인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착한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마녀사냥을 하는 군중이 되니까 이 군중의 이익을 위해서 마녀가 요술을 부려가지고 천재지변이 막 나고 가뭄이 들고 한단 말이야. 흑사병이 도는 거죠. 그래서 흑사병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고 우리 집단이 똘똘 뭉쳐가지고 얘를 탄압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회적 부정의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종교재판도 마찬가지. 이렇게 신교, 구교 이런 거 개혁할 때 막 처음에 부당하게 막 종교재판 받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힘이 약했던 경우에 신교가 막 부당하게 탄압받다가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테스탄트로 인정받게 된 거죠. 믿어도 된다고. 그래서 해결책은 봅니다. 자, 아까 두 가지 있었는데 윤재 뭐라고? 사회 부정의 원인 두 가지. 첫 번째, 힘의 불균형.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강제력. 집단 간 균형 회복을 통한 여기는 폭력적 수단을 포함하는 강제력이다. 사회 제도적 법률 이런 것도 되는데 다른 사람의 군대 안보 이런 것도 되는데 물리적 폭력도 가능합니다. 제도적 사회적 강제력 10번의 강제력. 하지만 강제력 자체는 선으로도 악으로도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에 기반한 선의지가 필요합니다. 선의지. 이거는 이기심에 대한 대응 방안인 거죠. 따라서 사회 정의는 12번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최소한의 14번 강제력이야. 최소한이 들어가요. 최소한. 내가 이렇게 여기 힘이 불균형 때문에 강제적으로 때려잡는다고 두더지가 올라오고 이럴 때 막 뿅망치를 세게 때리잖아. 그러면 너무 여기 이 두더지를 세게 때리면 얘가 움푹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얘의 힘이 더 세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균형을 맞춰줄 만큼의 최소한의 강제력을 들어야 돼요. 근데 뭐에 기반한? 선의지에 기반한. 그러니까 요게 매거든요. 매. 다른 강사님 유튜브를 막 이것저것 막 참고해봤는데 다른 강사님 유튜브 하는 내용 중에 왜 리부어가 계속 한 5, 6년 동안 안 나왔거든. 올해 이제 구모에 처음 나왔는데 5년 만에 체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논리라서 매잖아 매. 그래서 체벌을 정당화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빠졌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
근데 다시 들어온 이유는 뭐겠어? 매를 안 들면 요새 애들이. 근데 그냥 매가 아니라 뭐라고? 사랑에 매여야 돼. 사랑에 매. 선의지에 기반한. 그리고 매는 체벌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로 이제 사랑에 기반해서 최소한도로만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부정의를 애들을 예의를 잡아줄 정도로만 최소한으로만 행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자본가들의 이기심으로 발생한 경제 대공황,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뭐 과잉 생산하고 그러다가 물건 안 팔려가지고 기업들이 다 망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뉴딜 정책으로 강제력으로 극복한 거죠. 요런 게 반영된 사상이에요. 그러면 Q 이렇게 나오겠네. 리브원의 외적 강제력을 통한 규제는 사회윤리 문제 해결의 충분 조건이라고 보았다. 이건 여러 번 했죠. 이게 기출 선지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복습합시다. 자, 사과는 과일이다 할 때 사과는 과일. 사과는 충분 조건이니 필요 조건이니? 지수, 사과는 필요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입니까? 사과.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 범위가 안에 작은 게 사과가 충분 조건이고 더 큰 게 과일이 필요 조건이랬죠. 범위가 큰 게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근데 사회 정의는 뭐가 사회 정의라고? 선 의지에 기반한 강제력이 이게 사회 정의다. 그러면 선 의지는 사회 정의보다 범위가 큰 거야, 범위가 작은 거야? 범위가 큰 거지. 그럼 선 의지는 필요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입니까? 필요 조건이지. 필요 조건. 그래서 선 의지는 필요 조건이 돼야 돼. 외적 강제력이네. 여기는 외적 강제력도 뭐야? 강제력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 돼야 돼. 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첫 번째 건에 X입니다. 근데 선지 보다가 이게 리브어 원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조금 애매해가지고 같이 기억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선의지든 강제력이든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기반한다 라는 건 뭔 얘기냐면 자, 자본가들이 막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잖아. 이제 자본가 집단이랑 노동자 집단이랑 힘이 안 맞죠. 그래서 막 힘이 안 맞아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으니까 부정의가 발생한 거잖아. 힘의 불균형 상태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뭐 여기 최저임금 제도라든가 뭐 노동 3권 이런 거 보장해 주잖아. 노조 혼자서는 노동자가 막 착취당하고 있으니까 노조 결성할 권리 이런 걸 보장해 주잖아요. 노조 결성하는 걸 방해하면은 이거 헌법 위배다, 뭐 고용 근로고용법에 뭐 위배된다, 막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는 거거든. 그게 강제력이지, 맞죠? 근데 어쨌든 그 강제력이 균형을 이루려는 의지가 선의지인데 그 선의지에 기반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 자본가들이 이기시면 뭐에 의해 규제되는 거야? 뭐에 의해 이제 조금 뭐에 기반해가지고 선의지 강제력이 들어가는 거야? 노동자들의 이기심에 기반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정부의 강제력 이런 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한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으로만 제약될 수 있다가 옳은 선지입니다. 옳은 선지. 원문에 나온다. 집단의 이기심은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 오. 근데 이 견제가 실효를 가지려면, 실제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의지에 기반한 강제력이 행사되어야 된다라고 나와요. 를 한번 봅시다. 뒤에 선지 보면은 원문을 한 번만 읽고 넘어가자. 나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여기저기 좀 찾아보겠거든요. 9페이지 보면은 해설이 나와 있는데 리브어 원전의 정확한 워딩은 이렇답니다. 이러한 인간 사이의 집단적 이기심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해.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 충동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죠. 본성이잖아, 본성. 이런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에는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선의지에 기반한 강제력도 결국은 뭐에 뭐에 올라타서 이걸 균형을 맞춰주는 거야. 다른 집단이 이기심에 올라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균형을 맞춰주려는 의지가 선의지인 거지. 그걸 위해서 강제력을 발휘하는 거고, 맞죠? 게다가 뒤에 마저 봅니다. 게다가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이외에 강제력에 의한 방법도 병행되어야만 이러한 견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기반하지만 거기에 선의지에 기반한 강제력이 들어가야 이게 실효를 가진 견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 아니면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기반하더라도 당연히 견제가 안 되겠죠. 여기 서로 대립하는데 여기 힘이 더 크면은 여기 잡아먹을 거니까. 내용 다시 돌아오고. 나 제일 앞으로 가고 정리를 보자. 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다른 교육까지 이거 너네 오늘 볼 건 아니까 넘어가고요. 리부어 정의관으로 온다. 3페이지에. 자, 본성을 봅니다. 개인의 본성은 이기적일 수도 있고 이타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기적 본성과 이타적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사회는 어때? 사회의 본성은 무조건적으로 이기주의인 거야. 집단 이기주의가 국가의 본성인 거지. 집단의 본성. 그래서 1번 개인의 도덕성이 2번 집단의 도덕성, 사회의 도덕성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타성은 중첩되지 않거든. 이타성과 이기성이 둘 다 개인의 본성이지만 개인들이 모인 집단에서 이타성은 중첩되지 않지만 이기심은 계속 쌓여요. 누적되기 때문에 집단은 이기심이 큰 형태로 밖에 전환이 안 돼. 그리고 개인의 이타성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개인의 본성이 이기심인 혹은 이타적인 거 이기심인 건데, 근데 그 이기심이 된 이타성이 국가로 가면 전부 다 뭐가 된다고? 그냥 이기성으로 간다고. 그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기는 비도덕적이란 얘기야. 이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져온 거예요. 여튼 그런. 했어요. 선지 뒤에 갑니다. 선지. 자, 1번부터 가자. 7페이지. 영준아, 1번. 리부어는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 부정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하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본적 원인이고, 요거 이제 개인의 이기심들이 중첩돼가지고 집단 이기주의로 가잖아. 옳은 선지고. 이번에 승윤이. 자, 리부어는 인간의 자기 보존 욕구는 세력 강화의 욕구로 쉽게 전환된다. 맞습니까? 2번. 없니? 아니 진짜 안 펴가지고. 인간의 자기 보존 욕구는 세력 강화 욕구로 쉽게 전환된다. 오 아니에요. 5다 5. 이게 뭔 얘기냐면은 개인 이기심이 집단 이기주의로 쉽게 전환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그 리부어가 한 얘기가 있다는데, 동물이랑 인간을 비교해서 리부어가 인간은 어떻고 동물은 어떻고라고 설명을 한 게 있어. 동물의 자기 보존 욕구는 자기 보존 욕구를 넘어서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존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싸우고 아니면 도망치고 물어뜯고 그러는 게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끝난다고. 동물 개인 차원에서. 근데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나의 개인적 안위를 위해서 우리 집단의 세력을 확대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기심이 집단 이기주의로 뭐 중첩되고 쌓이고 전환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두 번째 오른선지고. 3번 선. 리부어는 집단 간의 갈등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았다. OX. XX. 이거는 사회윤리랑 개인윤리가 다르댔죠. 도덕적인 개인이 모이더라도 사회의 윤리는 비도덕적이니까 환원될 수가 없는 거지. 4번. 정원아 4번. 자, 리부어는 사회 정의에 기여한 폭력도 본질적이라는 비도덕적이다. 맞니? 이거 주의하세요. 폭력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다. 선도 악도 아닌데, 선의지의 통제를 받으면 사회 정의에 기여하는 거고, 선의지의 통제를 안 받으면 사회 부정의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다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비도덕적일 수도 있고 도덕적일 수도 있는 거야. 강제력은 그냥 뭐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와 같다라고 합니다. 같이 중립적으로 보는 거죠. 폭력 그 자체는. 미서 5번. 리부어는 강제력만으로 국가를 보존하고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니? 맞아요. 국가를 보존하고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정의입니다. 사회정의. 강제력만으로 사회정의를 이룰 수는 없지. 뭐가 필요하다? 선의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5번이 틀렸고, 6번 민지야. 리부어는 외적 강제력을 통한 규제는 사회윤리 문제 해결의 충분 조건이다. 이거는 근모생륜 기출이고요. 뒤에 똑같은 말이지. 리부어는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함량이 사회정의 실현의 충분 조건이다. 그냥 그것만 바꾼 거잖아. 이게 도덕적 선의지인지 강제력인지만 바꾼 거고, 둘 다 충분 조건 물은 거지. 맞아요, 틀려요? 필요 조건이었다, 그죠? 그래서 둘 다 X고요. 7번에 윤재야. 자, 리부어는 사회가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맞니? 여기서 사회가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지 못하는 방법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찍어. 뭐? 이게 강제력이잖아. 강제력. 도덕적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 양심적인 사람들을 두고 평화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야. 갈충 같은 사람이겠지. 갈충은 뭐 얘기했어요?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폭력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는 강제력이 폭력도 포함하는 개념이었지. 그죠? 폭력적인 방법의 강제력이라도 뭐 할 수 있어? 사회 정의,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다면 사회 정의에 기여할 수 있잖아. 이거를 조금 심한 내용이긴 한데 원전 내용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선의지에 기반한 강제력은 선의지에 기반한 강제력. 자, 목적은 뭐냐면 사회 정의 실현이야. 근데 목표는 이 사회 정의라는 목적을 실현하기에 이게 엔즈거든요. 엔즈 마지막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 이거는 포포즈예요. 포포즈. 단기간의 목적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회 정의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어? 다소간의 폭력적 행동도 할 수 있어. 이거를 좀 고려해 주세요. 좀 약간 용납해 주세요라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갈충은 안 되겠죠. 이해가지? 아직 갈충이랑 같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갈충이랑 지금 그 니부어가 같이 나온 적은 없어. 근데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어. 갈충이랑 칸트는 나온 적 있고 갈충이랑 벤담도 같이 나온 적이 있거든. 아직 알구나 다시 그 니부어랑 칸트가 같이 나오고 니부어랑 벤담이 같이 나온 적이 있는데 니부어랑 갈충은 같이 나온 적이 없어. 근데 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해가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옵니다. 오. 도덕적 승인을 받지 못하는 다소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거지. 넘어가고 선 8번. 자, 니부어에 따르면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적인 사회 강제력을 권고합니까? 자, 근데 잠깐만. 마지막에 좀 정리하고. 그 강제력이라는 게 합리적일 수 있을까? 강제력은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강제력은 무조건 비합리적이다. 강제력은 무조건 비합리적인 거예요. 알아두십시오. 강제력은 비합리성을 띠는데 왜냐면은 강제력이라는 건 누구의 동의를 받지 않는 상황을 전제하는 거잖아. 강제적으로 뭐 어떤 게 설득이나 권고 이런 거는 서로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자발성이 동의가 되는 건데 자발성이 담보되는 건데 강제력은 자발성이 담보되지 않지. 누군가의 동의가 필요 없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조건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강제력은. 그렇죠? 그래서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합리적인 사회의 강제력이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어. 뭐냐? 그래서 내가 깊게 들어가니까 내용이 어렵더라고. 사회 강제력은 무조건 비합리적인데 합리적인 강제력이라는 건 선의지가 합리적이야. 그치? 그래서 합리적인 그러니까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성을 권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제력이 뭐 합리적일 수 있다는 틀렸고 강제력은 무조건 비합리적인 겁니다. 그것도 좀 구분을 해놓으세요. 9번에 영준아. 자, 니부어는 집단의 요구와 개인의 양심 간에 지속적 갈등이 존재한다고 봅니까? 맞니? 맞아요. 집단의 요구는 무조건 비도덕적이야. 집단 이기주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개인의 양심이죠. 개인의 이타성, 개인의 양심 이런 거는 갈등이 될 수 있죠. 지속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비도덕적인 요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개인의 양심을 어쩌지 한다고. 그럼 10번에 정원아. 니부어는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 간의 지속적 갈등이 존재하니까 무수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습니까? 이건 아니지. 왜냐면 그 사회 정의는 뭐예요? 선의지에 기반한 강제력이니까 선의지가 개인의 도덕성, 양심 이런 거잖아. 그러면 선의지 플러스 강제력이 사회 정의니까 여기는 우리 공존하는 부분인 거지. 개인의 도덕성, 양심, 선의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모순은 계속 존재하지만 이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의지도 필요했었죠. 11번 민지야. 자, 니부어는 집단 간의 힘의 불균등한 분배가 부정의가 지속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까? 맞죠? 두 가지 있었어. 윤재 다시. 사회 부정의의 원인 두 가지 뭐예요? 사회 부정의의 원인 두 가지. 집단 간 힘의 불균형 첫 번째. 그래서 강제력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집단의 이기심이다. 개인 이타성 이기심에서 비롯된 집단의 이기심.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선의지가 필요했던 거죠. 아래쪽 민지야. 아니 미서야. 자 12번에 니부어는 집단 간 정의 실현에 집단 이기심인 상호 투쟁이 개입될 수 있다고 봅니까?
집단 간 정의 실현에 집단 이기심의 상호 투쟁이 개입될 수 있다고 보니? 맞아요. 그 여기서 이 상호 투쟁이라는 거는 균형 회복을 위해서 그 강제력이 행사된다는 거거든요. 집단 이기심의 상호 투쟁은 좀 강제력이 선의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게 사례로 들 수 있는데, 근데 기업가랑 노동자랑 대립할 때, 그렇지? 그래서 노동자를 위해서 강제력이 대립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최저임금제 같은 거 맞춰주는 거. 그러면 이제 상호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 집단의 이기심을 발휘한 상호 투쟁을 통해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거니까 힘의 균형이 맞춰주는 상태잖아 이게. 13번 윤재. 자, 니부어는 집단의 이기심은 권력 간 집단 간 권력 투쟁을 통해서만 억제된다. 혹은 니부어는 정치적 강제력을 통해서만 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맞니? 맞을까? 아니야 이거는 그 뭐도 완화할 수 있다 그랬어. 억제나 완화는 뭐도 가능하다. 개인의 선의지도 완화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완화는 가능하지만 해소나 해결은 안 된다 그랬어. 그지? 억제는 가능해요. 억제도 가능하지. 억제나 완화는 가능한데 이제 해결 해소를 하려면 둘 다 반드시 다 필요했다. 그래서 여기는 권력을 통해서만, 그다음에 정치적 강제력을 통해서만이라서 틀린 겁니다. 14번 승윤아. 자, 니부어는 집단의 이기심은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아까 맞다 그랬지. 선의지에 기반한 강제력도 결국은 뭐에 기반한 거라고? 근데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기반한 거라고. 억제 된다고 했잖아요. 선이 이제. 견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 14번. 위에서만 13번이랑 14번이랑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니야? 달라. 여기는 X, 13번은 X고 14번은 O라니까. 여기는 집단의 이기심은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된다고. 근데 그 집단의 이기심이 그러니까 개인의 선의지를 통해서 억제된다고 하셨죠.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 자, 다시. 자, 노동가와 자본가의 상호 이기심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가 충돌을 합니다. 근데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는 힘이 사용자보다 훨씬 작단 말이야. 그래서 노동자가 이제 사용자에게 착취당하는 사회 부정의가 발생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게 사회 정의의 실현인데, 요 균형을 맞출 때 이 사용자 집단의 이기심은 노동자 집단의 이기심, 혹은 뭐 다른 뭐 정부가 이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이기심,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이 사용자 집단의 이기심은 억제될 수 있다고. 근데 억제될 때 강제력이 없으면은 실효성이 없어. 선의지에 기반한 강제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 억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이해가니? 그래서 어떤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억제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니? 여기 맞잖아. 여기 밑에 9페이지 보면 아까 문장 읽어 더 읽어보세요. 넘어가서 잠깐 9페이지 넘어갑니다. 내용이 어렵죠. 어제 깊게 파니까 내용이 어렵더라.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서 좀 아리까리한 선지들이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다 따왔어요. 있는 거 전부 다 긁어 왔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 사회의 집단적 이기심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되고, 이런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에는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용자 집단의 이기심은 노동자 집단의 이기심으로, 혹은 뭐 다른 뭐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을 통해서만 억제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이기심은 그 내가 적어놓은 거 있죠. 이기심은 대개 이익을 추구하기 발생하고 이를 통해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한 집단의 이기심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이기심이 필요하다고. 이기심에 의해서 억제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그 억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선의지에 기반한 강제력이 있어야 된다고. 괜찮죠? 다시 돌아갑니다. 궁금한 게 궁금한 게 집단의 이기심이 개인의 선의지로는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선의지. 요 집단의 이기심이라는 거는 요 개인의 선의지도 완화할 수 있고, 개인의 선의지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뭐 강제력도 완화할 수 있는 건 맞아. 네. 근데 여기서는 이 선의지나 개인 그 뭐 강제력 같은 거는 다 집단의 이기심에 기반한 거예요. 요게 바탕이야, 바탕. 여기에 의해서만 그
여기에 의해서만 이게 억제될 수 있는데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한 집단의 이기심이 억제될 수 있는데 그 방법들이 강제력이나 그다음에 강제력이나 선의지가 전부 다 완화할 수 있고 이게 들어갈 때 이게 다 들어갈 때 이 억제가 실효성을 가진다고. 근데 어쨌든 이 견제나 이게 뭐냐 그 선의지나 강제력이 둘 다 완화할 수 있지만 이 선의지나 강제력이 완화할 수 있으려면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기반해야 돼. 그럼 다른 집단 이기심에 저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얘 둘이 올라타는 개념인 거지. 아, 둘 다 올라탔을 때 이게 완전히 해소되고 해결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괜찮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복잡하더라고 생각보다. 어제 혼자 정리하고 막 하면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14번까지 했는데 14번까지 15번 갑니다. 이서야 15번. 자, 니부어는 정치적인 강제력을 통해서만 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맞니? 강제력만 완화하는 건 아니었죠 아까. 강제력 아니고 뭐 선의지 이런 것도 완화할 수 있다 그랬다. 그래서 틀린 거고 15번은. 16번 지수. 니부어는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맞니? 네. 맞아요 이거. 집단과 개인 윤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집단 대 집단으로 충돌할 때는 무조건 개인이 비도덕적이 되거든. 근데 그 비도덕적인 상황에서 어떤 개인이 개인 대 개인으로 따르는 사람을 하고 만나면은 걔는 도덕적일 수도 있어. 그리고 한편으로 또 어떤 식으로 또 해석되는 거냐면 여기에 비이기적 태도라는 거는 이타성도 포함되거든요. 이해가니 지금? 집단과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이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이타성조차 집단 이기주의로 전환된다는 얘기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이해감? 17번 선 해봅시다. 자, 니부어는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의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옵니다. 오. 여기는 아까 아무리 도덕적인 개인일지라도 비도덕적인 사회 구조 내에서는 집단 대 집단으로 만났을 때 개인이 무조건적으로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회가 비도덕적이야. 사회가 비도덕적이란 말이야.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났을 때 이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어 없어? 비도덕적인 사회 안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면 얘는 도덕적일 수 있거든요. 개인 대 개인이잖아. 근데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이 개인이 집단에 속해가지고 집단 대 집단으로 만나. 비도덕적 사회 내에서. 그러면 이 개인은 도덕적인 개인입니까? 얘는 도덕적일 수 없어요. 이해가니? 그래서 집단 윤리는 이건 이 집단에 속한 개인이 집단 윤리는 무조건 비도덕성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강제력이 필요한 거라서 어쨌든 이거는 개인 윤리는 결정하지 않지만 집단의 비도덕성이 하지만 집단 대 집단으로 만났을 때 이 집단 속의 개인의 도덕성은 집단이 결정하는 거죠. 결정할 수 있다는 그래서 O입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17번은 O입니다. O. 18번 민지야. 자, 니부어는 애국심이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맞니? 맞죠? 아까 이타성이 오히려 이제 국가적 차원으로 가면은 뭐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처럼 국가가 부정의를 저지르기 더 쉬워진다 그랬지. 19번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정원이 19번 니부어는 집단에 대한 개인의 헌신을 이기주의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맞니? 이기주의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니부어가. 어쨌든 뭐 국가에 헌신하는 것도 나를 희생하는 것도 자기 보존 욕구의 확대, 세력 확대에 대한 욕구로 전환된 거라고 봤기 때문에. 윤재 20번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적 성찰이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맞아요? 기여한다. 기여하지. 둘 다 들어가야 되잖아. 당연히 기여하는 거지. 완화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개인의 도덕적 성찰, 선의지가 갈등을 해결은 못하더라도 완화는 할 수 있다. 기여하는 거 맞지. 21번 영준아. 자, 니부어는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력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맞니? 같은 얘기죠.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력이 오고요. 22번 승윤아. 니부어랑 칸트 공통점. 선의지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했습니까? 반드시 필요했었죠. 그리고 여기 제일 앞에 다시 3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별표 조금 해봅시다. 별표 중간에 별표 있지. 아까 적었는데 별표 위에 요것도 보자. 자, 개인은 윤리적 이상 실현 방법이 설득 이거 적었나 아까? 적다 말았냐? 왜 적다 말았지? 적다 말았던 거 마저 적읍시다. 자, 3번에 윤리적 이상, 개인의 윤리적 이상은 뭐라 그랬니? 뭐였습니까? 개인의 윤리적 이상은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타성. 사회의 윤리적 이상은 뭐야? 집단의 윤리적 이상은? 사회 정의. 근데 이 리브의 정의는 뭐냐면 정의에 대한 정의, 리브가 한 거는 자유평등 질서가 조화를 이룬 상태거든요. 자유평등. 근데 그 자유평등 질서가 국가 간 힘의 균형 뭐 이런 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뭐가 실천되냐면 얘는 기독교인이란 말이야. 이게 목사예요. 목사 신학자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이야. 그래서 종교적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가페적 사랑은 어땠어? 아가페적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집단 이기주의가 되면 어떻게? 개인 윤리를 가만히 두면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차별하고 착취하고 이러는 거지. 그게 사회 부정이라고. 차별하고 착취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게 리브어가 추구하는 정의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폭력도 허용될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죠. 아래쪽. 자, 개인의 부정의의 원인은 개인 이기주의야. 개인 이기주의. 그지? 뭐 개인 이기심에서 비롯된 거 이런 거. 이타성도 가지지만 이기성도 가지니까. 그리고 사회의 부정의의 원인은 뭐야? 개인의 이타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당연히 개인은 개인 이기주의가 부정의 원인일 거고, 사회는 집단 이기주의가 사회 부정의 원인이겠지. 그리고 플러스 집단 간 뭐였어 아까? 힘의 불균형 상태가 사회 부정의 원인이었다. 자, 그러면 개인은 그 도덕성 회복하면 돼요. 이기심을 이타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설득, 조정, 양심, 합리적 이성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제 남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남의 피해나 혹은 동의하지 않음을 수반하지 않고도 서로 합의해서 서로의 동의하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거고. 근데 사회는 어떻게? 7번 뭐가 필요했습니까? 자, 개인의 이타심, 합리적 이성이 들어간 뭐? 선의지. 7번 선의지와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플러스 최소한이다. 최소한 중요한 건 최대한도로 강제력을 활용해야 되는 틀린 선지다. 최소한의 강제력을 발휘해야 돼요. 최소한의 8번 강제력. 이 강제력은 폭력도 들어갔다. 물리적 폭력 등을 포함하는 비합리성입니다. 비합리성. 그죠? 강제력 그 자체는 비합리적인 거라고. 자, 밑에 별표도 같이 한번 보자. 이때 선의지는 집단 이기주의로 전환되는 개인의 이타성을 넘어서 개인 윤리의 자기중심성을 자각함으로써 개인 윤리는 어때? 이타성도 집단으로 가면 집단 이기주의로 흘렀지. 그래서 그거를 자각하라고. 내 개인 윤리는 이타성일지라도 내 중심이 있구나. 남에게 이타적인 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아가페적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부정의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자기 반성의 결과가 선의지다. 이거는 그냥 이타성이랑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비판적 의지 혹은 기독교적 아가페적 사랑을 뜻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때 강제력은 개인 간의 갈등 해결 방식인 합리적 이성에 기반한 설득 조정과는 다르게 누군가의 동의 없이 행사 혹은 누군가의 피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비합리적인 거야. 강제력은 전부 다 까지 기억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된다. 맞다고 틀리다고? 맞다고.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건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야. 그지? 그 강제력 자체는 비합리적이지만 합리적인 강제력이 행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 개인은 합리적 이성만 있어도 도덕적, 이타적 개인이 될 수 있어. 근데 이기적 사회는 강제력과 합리적 이상에 기반한 선의지까지 있어야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끝! 하고 문제, 네 문제 딱 있는데 네 문제만 풀고 마칩시다. 제일 뒤에 열심히 만들었어요. 열심히 풀어주세요. 11페이지에 4개 3분 줄게요. 문제 안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자 30초. 초 찍으십시오. 5, 4, 3, 2, 1. 답이 1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1번만 나머지 1번, 2번만 좀 봅시다. 1번, 2번만. 1번에 그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거니? 니부어가 누구를 비판하고 있나요? 밑에 보면 이성만으로 모든 이기적 충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 윤리만 주장하는 평화주의자야. 평화주의자. 그러면 나머지 다 맞거든. 이성을 발휘해 사회적 1번은 아니고 2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1번의 2번 선지 같은 경우 니부어 입장 맞거든.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니부어도 맞는데 이건 이성 강조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 비판하는 거는 누구랑 이게 A, B 이렇게 있을 때 A, B, 기흥, 니은, 디귿 중에 얘만 들어가는 걸 골라야 되죠. 그러면 이성 평화주의자랑 일치하지 않는 니부어만의 특징, 사회윤리적인 내용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선의지에 기반한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5번 같은 경우가 정답이겠죠. 2번 뭐 3번 2번이나 4번 같은 것도 니부어 입장이 맞거든요. 2번 4번이. 근데 이 교집합이라서 틀린 거다. 교집합이라서. 그리고 2번 봅니다. 2번이 다음 주장한 사상가 니부어죠. 니부어. 집단 이기주의는 집단 구성원의 이성적 판단을 방해한다.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집단 이성은 맹목적이었으니까 개인 이성은 합리적이었지만 기억 맞고. 자, 개인의 합리성이 제고되면 집단의 갈등을 해소하는 건 아니야. 집단의 갈등을 완화할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이 용어 좀 구분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서 나오니까 집단의 간의 갈등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환원될 수 없죠. 왜냐하면 집단 간의 갈등은 도덕적인 개인이 모이더라도 개인 도덕적인 개인 도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집단 도덕은. 그래서 환원되면 안 됩니다. 리을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력도 저독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죠. 괜찮니? 3번 4번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2번 정답 5번이라고 했어요. 미안하다. 2번입니다. 2번. 2번에 2번. 쌤 1번에서 4번이 왜안 들리는 거죠? 집단과 권력 투쟁을 통해서만 집단이 이기심을 억제될 수 있다. 네. 뭐가 교집합은 뭐라 하시죠? 집단 간 권력 투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성을 통해서도 완화될 수 있죠. 억제는 완화랑 비슷한 말로 보냈잖아. 해소 해결이 안 된다고. 근데 아까 OX 14번이랑 똑같은 거 아니지. 권력 투쟁은 강제력이잖아요.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억제될 수 있다고. 이기심에 의해서만 억제되는 거고 강제력이나 아니면은 선의지는 완화만 주는 거야. 각각만 있으면. 완전히 해결하려면 둘 다가 필요했던 거고. 혹시나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면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구분을 해놔라. 수능 치기 전에. 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군모 빨리 공부하자.